포착 실수는 바라는 행동 대신에 더 자주 혹은 최근에 수행되는 활동이 수행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건 뭐냐면은 계속 하던 일을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던 행동을 한 거예요. 포착 오류는 두 가지 활동에 관련된 행위 연대의 일부분이 동일하고 한 연대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친숙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고 있다가 10까지 센 다음에 잭, 퀸, 킹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야 되는데 11에서 잭으로 하는 거는 방금 전에 카드 놀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실수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 많이 하죠. 묘사 유사성 실수, 표적과 유사한 항목에 적용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목적이 다른 조절기와 표시기는 서로 다르도록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이 보이는 스위치나 디스플레이 배열은 유사성 오류를 일으키기 매우 쉽다. 뭐냐? 조깅을 하고 집에 돌아와 땀에 젖은 셔츠를 공처럼 말아서 세탁물통에 던지려고 했는데 변기에 던졌다. 이거는 잘못 겨냥한 것은 아니다. 세탁물통과 변기는 다른 방에 있었다. 본인이 실수한 거죠. 묘사성 실수. 비슷하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버리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실수로 재활용할 거를 일반 쓰레기에 넣을 수 있죠. 통이 똑같이 생겼으면 뭐 이런 유사성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면 다른 것은 확실히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과실 실수는 뭐냐? 절차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 단계를 반복하기, 행위의 결과를 뜻하는 목표나 계획을 잊어서 행위가 중단되게끔 하는 등 여러 오류를 낳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억 과실 실패의 즉각적인 원인은 방해인데 내가 뭐 이렇게 뭔가 세고 있었는데 엄마가 승민아 뭐 이것 좀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오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까먹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결정되는 시점과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 간에 끼어드는 사건이 생기면 기억 과실 실수가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열쇠를 열고선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방 교수님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방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키를 회수하는 걸 깜빡하고 기억 과실이 생기는 실수. 그런 경우 많이 일어나죠. 서류 복사하다가 원본을 놓고선 사본만 갖고 왔다. 아이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일.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를 쓰려고 꺼냈다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 펜을 잃어버렸다. 이런 일을 제가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기억 과실 오류와 싸우는 방법은 뭐냐? 단계의 수를 최소화하기. 단계를 줄이면 좋다. 열쇠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줄이고자 스마트 키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타는 거죠. 왜냐면 그 단계, 열쇠를 꺼내서 꽂아서 돌리고 다시 빼서 넣고 그 다음에 본인 확인이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주머니에 있는 키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단계의 수를 아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 그것의 기억 과실 실수를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완료될 필요가 있는 단계에 대해 생성한 비만기를 제공하기. 뭐냐? 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카드를 넣고 돈을 뽑으려고 할 때 돈을 먼저 주지 않아요. 카드를 뽑은 다음에 돈을 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거기 꽂아놓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 과실 실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을 많이 시도를 하죠. 그 다음은 모드 오류 실수입니다. 모드 오류는 어떤 기기에서 같은 조절기가 다른 의미를 갖는 여러 상태를 가질 때 자주 일어나는데요. 이런 상태를 모드 오류라고 부르며 기기가 갖고 있는 표시기보다 더 많은 행위가 가능한 곳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조절기가 여러 다른 모드에서 다른 일을 의미한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볼륨 줄이는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사진이 찍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버튼이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할 때 내가 의도한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알람 맞출 때 AM과 PM을 헷갈리거나 에어버스 비행기 사고에서 수직 속도 제어를 위한 것과 비행 경로 하강 각도의 제어를 위한 것의 모드가 헷갈려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는데 한 버튼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이 모드 오류가 자주 일어나죠. 이 모드 오류 실수는 뭐 카메라나 이런 거 버튼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가 돼 있는 경우에는 조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착오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는 부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선정했을 때 또는 평가하는 동안의 결과와 목표를 잘못 비교했을 때 일어납니다. 많은 착오가 인간의 체계적인 분석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억된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옌스 라스무슨의 모드의 행동 구별이 있는데요. 여러 산업 시스템 디자인 같은 영역에 널리 응용되는 실제적 도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로 행동을 구분을 했는데요. 기술 기반 행동과 규칙 기반 행동, 지식 기반 행동으로 작업 혹은 행동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행동은 뭐냐? 작업자들이 자신의 일에 매우 전문적이어서 일상적, 통상적 과제에 의식적 주의나 사고를 거의 주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이거 뭐냐? 택시 운전기사님들이 운전하는 거 보세요. 운전하면서 통화도 하시고 택시 기사님들은 운전을 뭐 거의 뭐 자동으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아주 고인물들, 뭔가를 아주 능숙하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기술이 아주 극한의 범위에 달았을 때 기술 기반 행동을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규칙 기반 행동인데요. 규칙 기반 행동은 정례적 일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이에 대해 잘 처방된 행동 방침이 있을 때 규칙 기반 행동을 하는데, 이제 법이나 규범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규칙 기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찾아보고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판사들이 판례를 기반으로 이렇게 결정하죠. 재판에. 이거와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경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규칙 기반 행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사 지낼 때 집안에 어떤 규칙이 있을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 집안에는 뭐 이거를 올린다, 안 올린다, 막 이거 갖고 막 어른들이 막 싸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칙 기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례상 차릴 때 저희 집안에서도 어른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이 규칙 기반 행동이고, 지식 기반 행동은 뭐냐? 친숙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날 때 기존 기술이나 규칙에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의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진공 청소기나 아니면은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교환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에 나온 지식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 부분이고요. 규칙 기반 착오가 일어나는 방식은 뭐냐? 상황이 잘못 해석되고 목표나 계획을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규칙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브라질 산타마리나에 있는 키스 나이트 클럽에서 밴드가 사용한 불꽃놀이가 화재를 일으켜 23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는데, 천장 음향 당일에 불을 낸 요괴 조명탄을 사용했을 때 지식 기반 착오를 범했다. 밴드는 조명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왜? 다른 물건을 여기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여기다가 이제 실내에서 터뜨린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조명탄 안전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5개용 조명탄은 굉장히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걸 잘못 생각한 거죠. 밴드 공연할 때 팡 터지는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불이 나서 사람들이 화장실로 뛰어들었는데 그것이 출구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고, 초기 보고서는 안내원들이 불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빌딩을 떠나는 것을 처음에는 막았대요. 나이트클럽 입장객들은 때때로 음료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곤 했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죠. 예전에 지하 화재 참사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막 나가려고 하니까 술값 안 내고 도망가네,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지. 심지어는 그 업주가 이제 밖에 철문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업주는 이제 불나니까 자기만 혼자 도망가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규칙 기반 착오가 잘못 일어난 거죠. 규칙, 불이 났을 때 도망가는 거를 사람들이 술값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로 착오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막은 거죠. 규칙 기반 착오가 일어나는 방식이 맞는 규칙이 요청되었으나 규칙 그 자체가 잘못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지식 기반 착오를 일으킨다. 적절한 요리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오븐의 온도계를 최대로 돌리는 것은 오븐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 모형에 기반을 둔 착오다. 다른데 정신을 팔다가 상당 기간 후에 돌아와서 오븐 온도를 점검하는 것을 잊는다면 부적절하게 높은 오븐 온도 설정으로 아마도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최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열돼서 혹은 안에 음식물이 다 타버릴 수가 있다. 왜냐면 오븐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지만 또 내려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맞는 규칙이 요청되었으나 결과가 틀리게 평가된다. 행위 주기가 계속되면서 추가 문제를 일으킨다. 잠김 방지 제동장치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비가 오는 땅이 젖은 날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물체를 만난다. 잠김 방지 제동장치 뭐냐면 ABS라고 하는, 밟으면은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게 따다다다다 끊어주는 거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힘껏 밟지만 차는 미끄러지면서 잠김 방지 브레이크가 그렇게 설계되었듯이 브레이크를 신속하게 잡았다 풀었다 한다. 운전자는 진동을 느끼고 이것이 오작동을 나타낸다고 믿고 브레이크 페달판에서 발을 뗀다. 사실 그 진동은 잠김장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ABS가 장착된 차를 몰고 가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강하게 밟으면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특히 빙판길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잠기면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조향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잡았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평가, 이거 고장난다고 발을 떼면 큰일 나죠. 틀린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식 기반 착오는 상황이 충분히 새롭지만 다룰 기술이나 규칙이 없을 때 일어나요. 이 경우에 새로운 절차가 고안되어야 한다. 지식 기반 행동의 경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규칙을 활용할 수 없다. 지식 기반의 상황에 대한 개념 모형은 합리적인 문제 해결 기술과 도구, 좋은 절차 매뉴얼, 핵심적 관찰, 지능적 컴퓨터 시스템, 능숙한 탐색과 적절한 추리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 보는 물건을 다뤄야 될 때 유사한 다른 물건을 썼던 지식을 이용하거나 다른 설명서를 갖고 와서 보거나
그냥 비슷한 거를 찾아내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 과실 착오. 기억 실패로 목표나 행위 계획을 잊을 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과실의 흔한 원인은 방해로서 차 키 혹은 이제 방문 열쇠를 챙기는 걸 잊어버리고 환경의 현 상태에 대한 평가를 잊게 한다. 이것은 실수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목표와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전 평가를 망각하는 것은 종종 결정을 다시 그것도 때로는 틀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강아지 뽀삐 밥을 줬는데 준 줄 모르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강아지가 짖으면 내가 밥 안 줬나?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강아지가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동안 방해받을 것이며 그들은 기기 조작을 할 때 다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가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제 급여를 했을 때 오늘 몇 번 줬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 왜? 기억 과실 때문에. 사회적 압력. 디자인과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상 행동에 강한 영향을 준다. 산업 장면에서 사회적 압력은 오해, 착오 및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 오류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점검 목록. 행동의 정확성 증가를 시키고 오류, 실수와 기억 과실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리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뭘 해야 되는지 다 까먹으면 그 하나가 빠뜨릴 수 있죠. 여러 복잡한 요구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고 방해가 있을 때 더 중요하다.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화장실 가보면 체크리스트에 시간마다 체크가 돼 있죠.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다 했는지를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체크하게끔. 왜? 점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화장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일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행에서 한 단계는 비행기의 연료의 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체크가 되지 않고 비행을 나가면 큰일 나죠. 비행기가 떨어지죠. 이 점검 목록 항목이 확인될 때 연료 주입 조작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종사들은 그것을 건너뛰고 비행기의 연료가 재주입된 후에 그 단계로 되돌아오려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기억 과실 오류가 발생할 명확한 기회가 점검 목록을 통해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자신의 오류를 보고한다면 그들은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하면 개인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사회적 압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류 발생을 줄이는 방법,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들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목표는 오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판정하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수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죠. 보고를 했을 때 본인이 나쁜 평가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어떻게 오류를 다루는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제작 과정에서의 오류 감소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요타에서 굉장히 생산을 혁신해서 문제가 없는 차, 빠르게 정확하게 그 목표로 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도 결함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오류를 잡아냈기 때문에 자동차가 좀 더 결함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류를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작업자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작업자는 그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전 조립 과정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나 때문에 이거 전 과정 서야 되나?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이게 사회적 압력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 자동차 다 조립하고도 못 쓰게 되는 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을 스톱하고 이 과정을 바로 잡은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한 사회적 압력을 줄여서 이 부분이 가능해졌다. 오류를 보고하게끔 하는 거죠. 푸카요케는 오류 정정. 오류 입증하기, 오류 회피, 조작이 올바르게 되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더하는 거죠. 초록색 스티커를 열쇠 구멍 옆에다가 붙여서 회전할 필요가 있는 방향을 나타내준다.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 헷갈리면 그거를 열쇠 구멍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정보를 줘서 오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나사의 항공안전보고 시스템. 조종사들이 준익명적인 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익명은 아니고 준익명적인 보고서를 국립항공우주국의 자발적인 사고보고 시스템에 제출해서 나사 직원이 필요한 정보 획득 후 보고서에서 연락처 정보를 분리해서 조종사에게 다시 보내요. 충분한 수의 비슷한 오류가 수집되면 그게 개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라고 보고 보고서를 내고 항공사와 FAA에 권고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종사들도 그것에 대한 오류 보고를 하는 데 대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죠. 왜? 내가 계속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보고를 하면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상위 기관에서 고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자신의 오류 보고가 안전을 높이는데 가치 있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오류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오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오류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와 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이 뒷부분에서 계속 관련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오류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실수나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특히 오류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실수는 실행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오류는 그 시스템의 구조나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의 원인을 찾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